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6.3 조기 대선이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맹렬한 막판 추격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 1차 TV토론 다음 날인 19일 실시돼서 20일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41.6%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아닌 4.4%포인트 차이로 따라 붙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아직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은 조사 결과도 있고 상당수 제도권 언론은 여전히 이재명의 낙성을 점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아직 쉽게 낙관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와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의 열기 등을 감안하면 막판 대역전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서울 지역 집중 순회 의사를 통해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방탄조끼, 방탄유리, 방탄입법에 방탄 3종 세트를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면서 저는 방탄조끼도 필요 없고 방탄유리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죄가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방탄시설인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된다고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원로 언론인인 유건일 주필은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 등의 행태를 비판하고 김문수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면서 국힘 지도부의 후보 바꿔치기를 뒤엎어버린 국민의힘 평당원들처럼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6.3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율 40%를 넘어 41.6%를 기록하면서 이재명과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확실한 양강구도를 형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 후보 간 1차 TV토론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선거 막판 판세 변화에 중요한 신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져 이재명과 확실한 양강구도를 구축하고 이준석의 상승세는 주춤거리는 것으로 나타나 김문수, 이준석 간의 단일화 협상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에브리 리서치가 에브리 뉴스와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인 미디어 로컬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41.6%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46.0%로 나타나 두 후보 간 격차는 4.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박빙 구도였습니다. 일주일 전인 12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7.1%에서 46.0%로 1.1%포인트 낮아진 반면 김문수 후보는 36.7%에서 41.6%로 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전에는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10%포인트에 육박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18일 발표됐던 아시아투데이 의뢰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실시조사에서 처음으로 40%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더 높아졌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하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했던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5%,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1%,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0.7% 등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데 그쳐 18일의 TV토론회를 획기적인 지지율 반전의 기회로 삼았던
이준석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참고로 이준석이 만약 이번 대선을 완주할 경우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고 10% 이상의 득표율이면 절반을 보전받지만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이재명 49.1%, 김문수 39.7%, 인천 경기는 이재명 45.7%, 김문수 40.4%, 대전, 세종, 충청은 이재명 42.9%, 김문수 49.6%, 광주, 전라는 이재명 53.8%, 김문수 31.0%, 대구, 경북은 이재명 42.3%, 김문수 44.6%,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46.3%, 강원, 제주는 이재명 52.6%, 김문수 39.7%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날 공개된 뉴델리 의뢰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에브리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여론조사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충청권의 경우는 반대로 뉴델리 의뢰조사에서는 이재명이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에브리 리서치의 김종원 대표는 그동안의 이재명 대세론에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진영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21대 대선은 국민의힘의 당내 결집,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여부, 후보자와 캠프 구성원의 구설 등이 남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9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일까지도 당선자를 전망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 현장 연단에는 방탄유리를 설치한 것을 놓고서는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먼저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유세 연설에서 이재명의 방탄조끼와 방탄유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연설 도중 자신의 점퍼 지퍼를 내리면서 저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누가 총을 쏠까 싶어서 입는다는데 우리 국민이 누가 총을 쏠지 모를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방탄조끼도 없고 방탄유리도 없다면서 방탄조끼 있고 방탄유리를 다 쳐놓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도둑놈들이 오히려 대법원장을 불러서 특검하고 청문회하고 또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도 언급하면서 시장에 와서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느냐, 시장이 폭리를 취하면 사람들이 사 먹겠느냐 하면서 받을 만큼 받고 경쟁해서 시민들에게 싸게 좋은 물건 파는 게 시장 상인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시장이 다 장사가 잘 되고 오는 분들이 좋은 물건 잘 사서 좋은 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하는 시장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어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 유세에서 방탄유리, 방탄조끼, 방탄입법으로 지연죄를 씻을 수 있느냐라면서 이재명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저는 방탄조끼도 안 입고 방탄입법도 하지 않겠다면서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를 입은 것도 모자라 방탄유리까지 두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190석이 넘는 국회의석으로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면서 도둑놈이 경찰서 다 없애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도 이재명을 겨냥해 죄가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시설인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된다면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도 언급하면서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징역 7년 8개월은 굉장히 큰 것이다. 그런데 당시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 사업을 부지사가 도대체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는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서 민간 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을 더한다든지 국고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원로 언론인인 유건일 주필이 뉴데일리에 게재한 김문수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의 소제목, 작은 제목은 달랑 12척 뿐인데 한동훈 과자 먹으며 라이브 방송, 한덕수 콧대도 보이지 않아, 홍준표 하와이서 유유자적, 국힘 금배지 소위 명망가들, 영혼 없는 출세 지상주의자들,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칼럼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진영을 마지막으로 지킬 주역은 누구인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금배지들, 국민의힘 소위 명망가들, 자칭 거물급들, 치워라, 이 물음에 이들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권영세 권성동의 후보 바꾸어치기를 뒤엎어버린 국민의힘 평당원들 같은 사람들이다. 이럴 줄 안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 김문수도 몰랐다. 쌍권 한덕수도 몰랐다. 조중동 뉴데일리도 몰랐다. 필자도 몰랐다. 그럴 거라고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들이 이럴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후보감은 김문수라 점찍고선 쌍권총이 뭐라든 너희는 지지라며 김문수를 뽑아 올렸다. 바로 국민의힘 당원들, 당원혁명을 이룩한 그 당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합법적이고 순법적인, 그러면서도 단호한 반항이었다. 이거다. 이게 6.3 대선에서 자유인들이 가야 할 구국의 길이리라. 왜 이런 저변으로부터의 용솟음을 소망하고 촉구하는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금배지들, 국민의힘 소위 명망가들 요즘 하는 짓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경멸스러워 이런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대장선의 고독한 김문수,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김문수 후보는 혼자 싸우다시피 한다고 들린다. 진심으로 돕는 얼굴들도 물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투로 말했다. 대장선에 올라탄 이순신만이 돌진했다. 명량해전 때 12척 남은 배와 장병들 가운데 오직 그와 그의 배만이 돌격 앞으로였다. 국민의힘 사정이 오죽했기에 안철수가 그렇게 한탄했을까? 이게 비좌파 진영의 대표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에 있는 그대로의 민낯이다. 김문수와 몇몇 진짜들 빼고는 그들은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원칙도 고민도 없는 전천후 출세주의자, 입신양명론자들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른다. 모범생이다. 정의감, 규범의식은 별로다. 그때그때의 대세가 뭔지는 재빨리 간파한다. 좌파 세상이 오자 그들은 잽싸게 가판했다. 나도 보수 우파 아닌 중도개혁이다 어쩌고. 여기서 유주필이 말한 가판은 길가짜, 판매할 때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자기는 보수 우파 아닌 중도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슬쩍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김문수가 안쓰럽다라는 소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칼럼을 이어갑니다. 이게 국민의힘 자칭 끝발들 거물들의 밑바탕이다. 이런 자들에게 좌익과 싸워달라 바라고 믿은 김문수의 순수함만 허무하게 되었다. 후보 경선 전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 변신, 딴마음, 한동훈의 선거 후 당권 노리기, 한덕수의 나몰라라 자빠지기, 김상욱의 적진으로 넘어가기, 막장극은 결국 영혼 없는 출세지상주의자들의 저질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6.3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따위 소인배 정상배 집단은 없어져야 한다. 치솟는 역겨움을 누를 길 없어 던지는 논고다. 서부의 악당들과 홀로 싸우는 정의의 총잡이 황야의 외로운 투사 김문수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자유인들의 저변으로부터의 용서선만이 마지막 희망의 보루다. 가자 자유인들, 이렇게 유건일 주필이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조금씩 대역전의 희망이 보이면서 그동안 아예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 유세에 나서는 모습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세에 나와서 국민들, 시민들의 그 뜨거운 열기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놀라는 듯한 그런 표정도 보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계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제 김문수 후보 유세에 나와서 종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물론 이런 변신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선이란 것은 한 표를 얻으면 결국 그 한 표는 단순히 한 표가 아니라 다른 적진에 가는 한 표까지 치면 두 표가 됩니다. 어쨌든 한 표라도 더 우리 후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늦게라도 투항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문제점들이 설사 있더라도 일단은 우선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 선거 전에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유세 전에 참여해왔던 사람들, 특히 나경원, 안철수 혹은 윤상현, 장동혁 이런 의원들 보면 정말로 눈물나게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정치인들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